중학생 때 내가 살던 아파트는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5층짜리 작은 아파트였다. 아파트이긴 해도 한 개동만 있어서 규모도 작았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들의 악의 없는 질문을 받아 속상할 때도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고, 어디에 있냐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만의 장점도 있었다. 아파트의 모든 이웃들이 친하게 지냈다는 것. 서로서로 인사하고 먹을거리도 나눠 먹으며 정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이 들 만큼 이웃 사촌으로 지냈다. 특히 여름이면 세상 위험 없다는 듯 누구랄 것도 없이 집집마다 모두 문을 열어두고 지냈다. 우리 아파트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이 집 저 집 다녔고 어른들도 그랬다. 하루는 체했는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301호는 오늘 어디 가셨는지 문이 닫혀 있고 우리 집만 활짝 열려 있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내가 힘없이 터덜터덜 들어가자 왜 이 시간에 왔냐고 물어보시다가 창백한 내 얼굴과 표정을 보시고는 얼른 누우라고 방으로 데려가셨다. 약을 먹자 조금 나른해졌다. 엄마는 한숨 자라며 창에 커튼을 치고 방문을 닫고 나가시다가 여름이라 너무 더울 것 같으셨는지 다시 문을 살짝 열어두셨다. 그 여름은 정말 더웠다. 그치만 몸이 안 좋으니까 오한기도 좀 있었는지 참을만 했다. 그보다 매미 소리가 문제였다. 유난히 맴맴거리는 매미 소리가 머리를 울렸다. 귀를 막아보기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짜증스레 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다. 내가 잠이 깬 건 어떤 대화 소리 때문이었다. 머리를 울리던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리는 전자제품 매입한다는 자동차 마이크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잠이 덜 깬 채로 누워있다가 그 대화 소리에 집중해봤다. 엄마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약간 어눌한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았다.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나 있었다. 엄마는 답답하거나 짜증나면 말을 끊어서 딱딱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랬다. 그 남자는 엄마를 설득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엄마는 거절하고 있었고 말이다. 방문 판매인 듯 했다. 그 시절에는 직접 집으로 와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상이 있었다. 옷, 화장품을 파는 아주머니나 이것저것 파는 아저씨들도 간혹 오곤 했었다. 그런데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절한 것 같은데 한참 동안 대화하고 있었다. 왜 돌려보내지 않는지 그런 대화 소리에 깬 게 괜시리 짜증났다.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지 속으로 투덜거리다가 두통이 오자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필요 없어서 괜찮아요. 아유, 그러지 말고 한번 더 봐보세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봤는데요. 지금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랑은 달라요. 분명히 만족해 하신다니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은 완곡하게 거절하면 그 정도로 알아듣고 갔다. 간혹 욕심내서 더 설득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확실히 거절하는데 그럼 거기서 끝이었다. 더 우겨봐야 상대방이 화가 나는데 그럼 더 손해다. 기분 상해서 다음부터 아예 안 사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모두 접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무지 갈 생각을 안 했다. 오히려 점점 더 말하는 수위가 강해졌다. 왜 자기 말을 못 믿냐는 듯 말이다. 엄마는 엄마대로 언성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 아저씨의 말투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문틈으로 빼꼼히 쳐다봤다. 현관 입구에 다양한 물건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저씨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들고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그래봤자 엄마는 이제 듣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럼 내가 이거 깎아드릴 테니까 한 번만 사봐. 아저씨,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해요. 거참 다시 좀 봐봐요.
하나 더 얹어주는 것도 있다니까 그러네. 아니 괜찮다는데 저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 게 이상했다. 아저씨는 뭔가 빈정이 상했는지 심지어 반말도 섞어가면서 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저씨가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엄마가 당황하면서 뭐 하시냐며 제지했지만 아저씨는 이거 진짜 좋다고 직접 보여준다면서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 정신이 번쩍 들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 뭐야? 무슨 일인데? 나는 사납게 말했다. 아저씨와 엄마는 동시에 나를 쳐다봤고 아저씨가 멈칫하는 순간 엄마가 아저씨를 밀면서 나가라고 안 산다고 외쳤다.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따님이 계셨었구나. 그 아저씨는 나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음침하게 중얼거리며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나갔다. 엄마는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몸은 괜찮냐고 깨워서 미안하다고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머리와 어깨를 살짝 두드려줬는데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다. 모르긴 몰라도 엄마는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는 적어도 집에 아빠나 오빠가 있지 않을 땐 절대로 현관문을 열어두지 않았다.